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난 22일 날 있었던 그 관저 오찬 뒷이야기를 좀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당시 이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계속 이제 좀 사퇴시켜라. 비위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젊은 비대위원장이 털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한마디 딱 했다. 보시면서 털면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야, 무서워요. 이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보면 어떤 말을 할 때 이게 그냥 농담 같으면서 그 뼈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노골적인 협박일 수도 있고 그냥 뭐 농담을 빙자한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농담을 빙자해서 야 겁박이죠. 적당히 해라 뭐 이런 식의 겁박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구나. 네. 대단히 저게 비공개이더라도 공식 회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비공식 회담이라도 저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 비공개였지만 공식 그 여야 수뇌부 모아놓고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미팅을 한 건데 저런 발언을 했다. 참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딴 사람이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뭐 야당 대표가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즉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과 뭐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좀 사람한테 거의 뭐 이 정말 심하게 이야기하면 엄청난 압박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뭐 툭 하면서 요즘 뭐 돈 좀 많이 쓰는 것 같대. 뭐 요즘 뭐 세금 좀 잘 안 내는 것 같대. 한마디 하면 그 들은 사람들, 예를 들어 기업들 초청해놔 놓고 요즘 기업 좀 그 시끄러운 것 같대요. 딱 한마디 하면 기업들은 정말 부들부들 떱니다. 예전에 그런 일 많았죠. 네. 예전에 뭐 예전 대통령 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언론사나 뭐 이렇게 같이 이제 불러서 뭐 차를 마시던 식사를 하던 뭐 하면서 뭐 세무조사도 옛날에 많이 받았잖아요. 기업들도 네. 그렇고 뭐 언론사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면은 또 뭐 그런 세무조사가 어떤 정기 세무조사도 있지만은 이 부정기적으로 하는 세무조사들도 있고 그렇죠. 외부에 공개 안 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왜냐면은 뭔가 뭐 좀 있더만 뭐 좀 나오더만 뭐 이렇게만 얘기해도 뭐 이게 그 거기 불려가신 분들은 뭐 완전히 좌불안석이죠. 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뭐 식사 자리에서 나온 뭐 이게 말 그대로의 뭐 해프닝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센 분이잖아요. 네. 대통령은. 그리고 이제 또 이 기사에 보면 그것도 나오죠. 뭐 며칠 전에 다 이거는 먼저 한번 나온 얘기지만은 그 똑같은 그 이 김민석 그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 이제 그 배석한 그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정 지지율 50% 넘는 거를 야당도 고려해야 된다. 뭐 네. 얘기했다는 것도 오늘 기사에 같이 나오던데 그 국정 지지율 50% 넘으면은 뭐를 해도 다 괜찮은 건지. 예? 그게 50% 기준이라고 어디 법에 써 있는 건지 뭐 저는 그 제가 여론조사 굉장히 오랫동안 해봤지만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네. 이 일은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이 역대 정부도 특히 저는 그 진보 좌파 정부에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이게 우파 정부는 뭐 그런 식의 언급을 한 거를 제가 그렇게 거의 못 봤는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식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야 지지율 이런데 뭐 여론조사 해보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꼭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소위 말해서 감탄 고토 정치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드는 지지율은 꺼내다가 얘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지지율은 쑥 숨겨놓고 얘기한단 네. 말이죠. 그러면은 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 50% 오늘 보니까 그 갤럽에서 그 몇 프로 나왔습니까? 이 뭐 잘 나왔던데 보니까 64% 나왔죠. 64%였죠. 네. 똑같이 이 대선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재판을 계속해야 되느냐 64% 나왔어요. 64%였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만 중요하고 이 여론조사는 하나도 안 중요하냐. 네.
이것도 민심이고 저것도 민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식의 여론조사 추진을 갖고 국민들 앞에서 현혹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그냥 겁박이 아니라요. 오늘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은 김민석 저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공격에 앞장섰던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여당이 여당이 아니죠. 이게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을 했고 공수처가 증여세 즉 주진우 아들 증여세 탈세 의혹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공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지난번 이게 아마 박선원 의원인가요? 뭐 지적을 뭐 한 것 같은데 아들한테 이제 할아버지가 증여를 해서 지금 아들이 재산이 7억 얼마 정도 돼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증여세를 이 이제 본인이 납부해 줬다는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수사를 벌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결국은 보복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저거를 근데 지난번에 김민석 그거를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에 배당을 했더니 네. 그때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이 뭐죠? 이제 곧 없어질 검찰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 아, 그럼 저 공수처는 뭐 하는 거죠? 저 공수처도 발악하는 거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예. 공수처도 저거 한 건 잡아갖고 좀 이제 주진우 의원 괴롭히면서 뭐 좀 점수 좀 따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이게요 결국은 이 대통령이 이렇게 뭐 농담처럼 뭐 들면 안 나올 것 같아요.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뒤에서는 결국 저렇게 적극적으로 여당에 뭐 이렇게 검증하고 참여하고 있는 주진우 의원을 뭐 수사한다든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겁니다. 자기들 수사하는 거는 너 검찰 곧 없어질 텐데 너 지금 미쳤냐?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 공수처나 이런데 그러니까 결국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결국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겁박용, 협박용 이걸로 지금 만들었다는 걸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첫 스타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털면 다 나올 것 안 나오냐? 이야기는 한번 털어봐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도 털렸는데 너도 한번 털려봐. 그러니까 점점 권력이라는 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집권 초기가니까 좀 겸손하고 뭐 국회 가서 악수도 하고 야당하고 다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좀 전에 김만배 저렇게 이제 구형받고 저게 이제 실형으로 이제 선고가 되면 자기의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이거를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강한 힘, 즉 대통령의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실천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게 아마 첫 번째 시금석이 바로 주진우 의원의 저는 고발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민석이 이틀에 걸친 청문회 도중에 그 민주당 의원이 이제 유도신문을 하니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네. 털릴 만큼 털렸다. 털릴 만큼 털렸다. 이틀 동안 청문회에 대한 이제 총평으로 저는 내야 될 것은 다 내고 돈은 다 내고 돈은 돈대로 다 내고 네. 예, 도덕성은 또 털릴 만큼 털렸다. 뭐하러 그럼 총리 나오지 말지. 예. 네. 근데 김민석 그 청문회가 삼무였잖아요. 세 네, 개가 그렇죠. 없잖아요. 증인, 참고인이 없잖아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핵심적인 자료 제출을 안 했잖아요. 무자료, 그다음 무사과. 무사과. 예? 오히려 주진우한테 사과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주진우한테. 이래놓고 털릴 만큼 털렸다. 네. 그러면 야 이 씨X들아 우리만 털리냐? 니들도 한번 털려야지. 그러니까 이 김민석의 털릴 만큼 털렸다와 오늘 이재명의 젊은 비대위원장 털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저희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좀 이재명 시대에는 뭐 어벤져스라고 뭐 안심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권력을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허허실실질하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뭔가 민주당이 이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권력을 행사하고 싶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을 주어지면 행사하고 싶어요. 이제 그게 권력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지금부터 특히 이제 특검을 통해서 마음에 안 드는 지금 의원들 뭐 등등 수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친야 성향의 어떤 뭐 이런 뭐 것들을 다 수사할 것이고 이렇게 사사건건 아마 정말 뒤질 것 같습니다. 제가 여의도 쪽에 이제 정치부 기자 오래 하면서 들은 정치인들한테 옛날부터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모 정치인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엔 제가 기자였으니까 홍 기자 이 네. 권력하고 돈하고 뭐가 다른 줄 알아? 그래서 네.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돈은 생기면은 모으는 거지만 권력은 생기면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권력의 속성이다. 네. 그러니까 돈은 이제 생기면은 모아놓고 이제 미래를 이제 대비해서 이제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력은 저축이 안 되는 거니까 있을 때 그냥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의 권력이 더 강해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근데 이제 권력을 쓰는 것도 절제를 해야지만이 그게 이제 세련된 그 권력으로서의 그 앞날이 있는 건데 이게 항상 그 절제를 못하다 보니까 절제와 자제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저는 이번 이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던데 2019년 8, 9월 달에 이제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네. 진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는 진짜 TV만 틀면은 조국 얘기가 나올 텐데 그 당시 여론조사도 지금하고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네. 한 30% 후반, 40% 초반 정도가 조국 장관 임명하라였어요. 처음에는 아 뭐 야당이 또 시비 거는 거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마지막에 이제 한 10월 달인가 그때에 조국 장관이 그만둘 때쯤 되면은 이게 60 한 4, 5%로 올라갑니다. 네. 사퇴하라가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지금도 이제 초반이니까 지금 뭐 적당히 이렇게 뭐 한 40%대 초중반으로 이 의견이 나오는 것 같죠. 찬성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도 아마 이게 저는 그래서 그거예요. 이런 얘기를 오히려 안 했으면은 그냥 적당히 덮고 지나갈 수도 있다. 이게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 주진우 의원을 공수처에 뭐 고발 이런 거 안 하면 아 그래 뭐 재산도 2억밖에 없다는데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도. 그리고 저는 예전보다도 이제 이게 왜 국민들이 관용도가 더 강해졌냐면은 그 지난 대선 때부터 이제 쭉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 봐오니까 이 도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무감각해졌어요. 뭐 워낙 뭐 아까 대장동 사건 보면 뭐 액수가 1,000억대가 넘잖아. 몇 천억이잖아요. 근데 이거 뭐 2억, 뭐 재산이 2억인데 뭐 6억이 비었네 어쩌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무감각해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유 뭐 그냥 대충 지나가자라는 분위기도 일부에서는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오늘 유탐사가 보도한 걸 보면 그 배상윤인가요? 네. 그 본인 뭐 배상윤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KH. KH 그 40억을 뭘 달라고 그랬다. 아 그 권성동이. 권성동이? 예. 예, 그거 아마 아 그래요? 예, 그 권성동 의원 측에서요. 네. 뭐 허위 사실 펄쩍댔어요. 예, 글쎄 말입니다. 네. 그런 게 하나씩 이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흘러나올 네. 거예요. 네. 흘러나오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국민의힘이 진짜 전투적 자유주의자 집단이라면요. 이럴 때일수록 더 독해져야 됩니다. 독사가 돼야 돼요. 예, 오늘 보니까요. 그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있잖아요. 와, 여기가요. 뭐 간단치 않던데. 어저께 그 한남동 그 한남 뉴타운 네. 그 보광동이죠. 거기가 한강 바로 옆에. 네. 근데 2003년에 샀어요. 네네. 근데 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했냐면은 그 도로 부지를 3분의 1 쪼개기 살 때 네. 나는 무주택자였다. 무주택자 뭐 집이 없었다. 그리고 집사람과 내 손안에 든 돈이 3억 원이 전부였다. 근데 3억 원 갖고 어떻게든 아파트를 구해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다. 네. 그래서 어느 부동산에서 그 돈 가지고는 3억 갖고는 딱지도 사기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도로 나왔을 때 하나 사두고 어허. 어디 새 살다 보면 그게 재개발 터져가지고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이 될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사면 안 된다 했는데 자기 처가 이건 나 친정에서 받아온 돈이야. 내 맘대로 할게 하고 샀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10배 뛰었잖아요. 그렇죠. 10억 남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횡재한 건 맞지만 이건 투기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에 SBS 그 보도된 거 보셨어요? 네네. 아들이 이 이천동 용산구 이천동 한강뷰 66평 아파트를요
2019년에 음. 전세 끼고 매입을 해요. 네. 갭 투자를 해요. 어. 오늘 이제 갭 투자 못하게 막았잖아요. 네네. 갭 투자를 하는데 근데 그 바로 옆동에 조현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옆동에. 네, 근데 저기 딱 보면 2004년부터 그 아들이 2019년 12월에 66평 아파트 그 매매기 그 전세 끼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아파트 바로 옆동에 조현 부부가 2004년부터 보유한 집이 있었다는 거야. 아. 아까 그 저기 도로부지 산 게 몇 년? 2003년. 네. 2003년 꼴랑 3억 원뿐이 없어갖고 집 살 돈이 없어갖고 그 돈 갖고는 서울 저 외곽 가서도 못 사니까 이게 도로 이게 부스럭이나 살아야 갖고 산 건데. 네. 근데 그 다음에 그 서울하고도 용산하고도 이천동하고도 한강뷰 아. 그 아파트 보유자가 된 거잖아요. 뭡니까 이게 진짜? 예? 이게 뭐냐고요 이게. 참, 네. 기가 막혀서 진짜. 아, 정말. 근데 또 좀 웃긴 게 저 아들이 미국 변호사인데 네. 삼성전자 무슨 사내 변호사로 들어갔다가 네. 지금은 퇴직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대요. 네네. 근데 그 66평 아들이 산 데 있잖아요. 아하. 거기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 줄 네. 알아요? 조연 부부가 살고 있어요. 조연 부부가 사는데 저기 뭐예요? 보증금 9억에 월세 200만 원씩 내고 산대요. 이야. 그럼 거기 원래 자기 집은 뭐 하죠 지금? 그렇죠. 이게 뭐 이게 또뭐 삼성이 뭐 어저 뭐 해주고 뭐 했다는 뭐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삼성전자. 참. 하여튼 이거 뭐 지금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 둘씩 전부 다 나오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죠. 정말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좀 진짜 진짜. 독하게 물어갖고요. 몇 명을 낭만시켜야 돼. 지금 정동영도 말이에요. 거짓말 아유. 했잖아.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태양광 그 발전회사 그 네. 이름으로 저 돼 있고 이 전국에 6군데나 그 태양광 발전소가 있어요. 아니 그동안 그냥 놀면서 그냥 태양광 제거하고 다니는 모양이죠. 참 대단해요 진짜. 그리고 그 법을 떡 만들어 갖고 저 활동하는 법 만들고 근데 그 와이프는 사장에서 사업하고. 예,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했더니 올 초에 그 다 지분하고 다 매각해가지고 끝난 거다. 근데 어제 MBN이 국세청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정상 영업 중이랍니다. 참. 네. 아이고 참 이렇게 참 재산 투자 참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유. 참. 우리 저 홍 원장님 하도 열받아서 지금 얼음을 바삭바삭 깨 드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지금 얼음을 그냥 깨 드시겠습니까? 속에 천불이 나서 지금. 네,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금